천만 반려시대. 반려생활과 반려견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많은 반려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한 프로그램 속 강압훈련 방식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건 폭력이 아니라 제압이라고 해야 한다.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다. 사람에게 폭력적인데 폭력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잠깐, 혹시 다르게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방송에 노출된 교육과정에 대한 다른 의견을 비추며 시청자들과의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나운 문제견들에게 이런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한 걸까요? 논란이 되었던 글의 주인공인 알렉스 트레이너를 통해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캐런 프라이어 아카데미라고 긍정강화 트레이닝, 클리커 트레이닝을 전 세계에 보급한 동물 트레이닝 기관에서 한국어 관련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물 트레이닝에 있어서 이제 1984년도에 돈 슈터독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지금도 심리학자들이 필독서로 따지는 책인데 이 책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 쪽에도 다 적용이 되고 20세기 최고의 이제 심리학자로 일컬어졌던 하버드 대학교 B.F. 스키너의 이론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B.F. 스키너의 재단을 같이 협력을 해서 세운 동물 트레이닝 기관이 KPA입니다. 그 외에도 동물 트레이닝과 관련된 여러 교육 자료들 컨텐츠 만들고 있고 그리고 스카이하운즈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디스크독 대회 국제 심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 교육법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트레이너들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방송에서 보여줬던 방법이 제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공격성이 있는 개를 힘으로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성이라는 거는 뭔가 두려운 대상한테서 나오는 행동 표출이거든요. 그럼 그 두려워하는 요소를 파악해서 그 자극을 두렵지 않게끔 바꿔주는 게 방법인데 두렵다고 공격하는 애를 더 힘으로 누르면 그 공격성이 더 악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인 개를 뭔가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과하게 힘을 쓰고 과하게 강압을 쓰는데 그 방식이 거의 동물 학대에 가까운 수위가 아닐까. 동물학대법의 조항을 보면 도구를 사용해서 상해를 입힌다던가 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해를 입히고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던가 이런 게 동물학대 조항이 있거든요. 몇 가지 장면을 꼽으면 물론 전후 사정이 있긴 하지만 개의 목줄에 줄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거를 이제 행위 아니면 교수형과 비슷한 건데 이건 위법이고요.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들도 있고요, 미국에서. 근데 방송에서는 이렇게 들어 올려서 개가 이제 공포에 질려서 배변까지 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극도의 공포심을 겪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한 4년 전? 그건 개에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개랑 반려동물로 키우는 돼지랑 관계해서 돼지가 피가 나왔어요, 방송에서. 개가 아닌 반려돼지의 피가 나왔는데 그것도 경찰 조사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는 개가 아예 그냥 피가 막 이런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런 법을 어긴 조항들이 적용된 그 두 가지가 이제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너무 위협적이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공격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이유도 있고요. 건강적인 문제가 있는 개들. 예를 들어서 귀가 아픈데 귀에 있는 염증을 만지면 갑자기 공격을 하죠. 뭐 이런 처벌의 기억도 있고 방송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대부분 두려움에 근거한 공격성이었습니다. 항상 공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호자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공격성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 그 개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자극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데 그 두려운 대상을 피할지 아니면 공격해서 쫓아내야 될지 걔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공격해서 쫓아내는 방식을 취할 때 그걸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이 공격성을 없애려면 그 트리거가 두려운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알려주는 게 올바른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강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칼 드는 사람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럼 그 칼 드는 사람이 저한테 더 많이 오면 그게 극복이 됩니까? 칼 드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내가 저항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있죠. 그런 모습이 TV에는 자주 나오죠. 해결된 것처럼. 근데 나중에 칼 드는 사람이 하나만 나오던가 내가 뭔가 표현을 해서 저항을 할 만하다면 공격성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강력한 사람한테는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바뀌면 그 공격성이 방향을 바꿔서 표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공격적인 행동이 나온다고 그걸 힘으로 누르는 방식은 오히려 그 개의 공격성을 악화시키고 시한폭탄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럼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도 어떤 자극을 딱 만났을 때 싫거나 좋거나 감흥이 없거나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개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감정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방문객이 올 때마다 나한테 소리를 지른다던가 과한 행동을 하면 방문객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방문객이 생기면 도망을 가던가 움츠러들던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방문객에 대해서 이 공격성을 없애고 싶다면 방문객이 나타났을 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걔한테 교육을 시키면 공격성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카운터 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문객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보호자가 트릿을 주는 겁니다. 바로 문 앞에서 주면은 너무 이제 과민반응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쉬운 단계로 멀리서 트릿을 주고, 괜찮다 싶으면 문에서 좀 더 가까운 데서 트릿을 주고, 그렇게 단계를 줄여가면 걔 입장에서는 방문객이 나타나면 아이 좋아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감정이 변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걔의 어떤 자극에 대한 감정을 변화시키는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게 그 긍정 강화인가요? 긍정 강화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론입니다. 영어로는 positive reinforcement라고 하는데, positive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긍정적인, 좋은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가 양의, 플러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에서 쓰인 이 positive의 뜻은 플러스란 뜻입니다. 굿, 나이스 이런 긍정적 이런 뜻이 아니라 플러스 강화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걔한테 앉아라는 행동을 가르칠 때, 앉아라는 행동이 나왔을 때 걔가 좋아하는 결과를 플러스 시키면 앉아라는 행동이 강화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조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 행동학 이론이라서. 긍정 강화에서 이 파지티브가 플러스란 뜻으로 쓰인다는 걸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들리니까 트렌드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저 자신은 이제 긍정강화 트레이너다라고는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긍정강화는 어떤 과학의 한 이론이고, 저는 과학에 근거한 인도적인 방법을 쓰는 트레이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트레이너가 되고자 하면은 어디 가서 뭘 배워야 될지 조금 막막합니다. 근데 해외에는 트레이닝 아카데미 같은 기관들도 많고 정형화된 커리큘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커리큘럼을 만들 때 뭔가 근거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시시비비를 따질 때 가장 문제가 없는 것들이 과학입니다. 과학적인 결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닝 문화에. 반려동물이 가족인데 내 가족한테 비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인도적인 방법을 쓰되 그것을 과학에 근거해서 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교육법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공부하고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저조차도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과연 이게 될까? 맞을까?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알아왔는데. 안타까운 건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안타깝죠.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긍정 강화 교육법을 지지하는 트레이너들이 더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몰랐을 땐 했었어요. 저도 초크 체인을 써봤고, 그 조금만 얘네가 자세가 틀어지거나 하면은 이러면서 줄을 당기는데, 말 못하는 동물을 저렇게 다루는 걸 내가 배워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뒀거든요. 보호자인 분들은 더 불편하시고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 개한테 그렇게 하는데. 뭔가 강압적인 거 계속하면 저랑 멀어져요, 얘네 사이가. 근데 이거를 공격성이 있는 걔한테 뭔가 자극을 줘가면서 훈련을 한다, 때린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에서 저한테 이제 후처치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훈련을 하면 할수록 긍정화가 맞다라고 점점 더 확신을 하는 상태예요. 제가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는 처벌을 이용한 방식도 있었고 강압적인 방식이 만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을 보고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편했고, 제가 저희 집 개를 대상으로 그런 교육 방식을 썼을 때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배운 거를 적용해 봤을 때 개들도 제가 쓰는 방식을 편하게 생각하고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Hi, Shirley. Hi, Alex. My name is Shelly, and I'm a positive reinforcement-based trainer. I've been working with dogs for about the last 19 years and teaching group training classes for 11 years. Positive reinforcement training is very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More and more people are understanding the science behind it and understanding why it's so important and so effective. So I would say most of the people I work with, maybe 75% of the people I work with, understand and want to use it. We use it because it works. We understand it's the most effective way to train a dog, and we also respect the animals that we're working with. We don't think of them as just some dumb animal. We understand that they have thoughts and feelings, and there's this human-dog connection that we want to encourage and respect, and we love our animals. Thank you, Shirley. Thank you. 이론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변화의 여지는 어떤 개들한테도 있고요. 오래 걸린다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얼마큼 오래 걸리냐. 정말 오래 걸리는 개도 있고
생각보다 금방 변하는 개들도 있어요. 그 개가 지닌 환경, 경험, 유전자 이런 것에 따라 다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어떤 극심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걸 극복하는데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쉽게 극복하기도 하고.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적인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는 게 사회화 교육. 민감한식의 뭔가 자극과 두려움 감정이 크게 잘못 엮이면 다시 돌리기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격성 이외에도 다른 행동 문제를 가진 개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하거나 욕구가 많고 사람을 제압하려 한다 이런 식의 해석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성격이 있는 개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개들이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안전하지가 않다면 그 위험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게 안 먹히면 더 과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식탁에 가서 먹을 걸 얻어먹으면 계속 식탁을 가고요.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짖어서 사람이 도망가면 계속 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들은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동할 뿐이지 내가 누군가보다 더 위에 있고 싶고 누군가의 지위를 전복하고 싶고 이러기 위해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상당히 사람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긍정 강화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힘이 없어도 되고 그리고 아이여도 되고 노인이어도 되고 심지어 몸이 불편한 분들도 충분히 동물을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나 유럽에서도 개와 관련된 모임이나 워크숍, 컨퍼런스 이런 데 가도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힘이 없어도 된다는 거고 트레이너들이 모인 장소에 가면은 조금 제가 살짝 뻘쭘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래도 아직 긍정강화 교육이 진짜 말이 되는지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보여주는 게 이해가 가장 빠를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저희 개들이 이제 상당히 안정된 개들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개를 교육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한국도 현업에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개들을 교육하고 있는 트레이너들 중에 이제 서지영 트레이너가 또 공격적인 개를 교육하고 있다고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방식만이 옳은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반려동물에게 맞는 교육의 선택은 반려인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론으로만 전달들은 긍정 강화가 정말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직접 촬영해 보기로 했습니다.